안녕하세요. 서양화가 김수영입니다. 배호TV 특집, 또 특집이에요. 21세기 고려장을 아십니까? 라는 콘텐츠입니다. 고려장,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요. 우선 첫 번째로 9988234라는 얘기 들어보셨는가요? 혹시 춘추가 얼마 됐습니까? 사실은요, 중장년들이 모임에서 가끔 가다 보면은 이런 건배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988234!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시는 분 다 아시죠? 99살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앓다 가자, 이런 뜻이에요. 2, 3일 앓다 사망하자. 9988234. 얼마나 재밌는 소리입니까? 오래 살자, 이 소리보다 엄청 세련됐잖아요. 글쎄요, 요즘에는 9988이 아니라 100살 넘는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수명이 지금 82세예요. 물론 그보다 일찍 돌아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보다 많이 사시는 분도 많아요. 지금 건강하게 살면은 잘하면 120살까지 산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래 살면 뭐해, 이런 얘기도 하는 분이 있지만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게 중요한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잘 관리해 가지고 9988234 합시다. 자, 다음 얘기할게요. 자, 21세기 고려장을 아세요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서두로다가 두 번째 얘기, 삼천갑자 동방사기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한 갑자가 60년이죠. 가월병정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삼천갑자를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동방사기인데요. 동방사기라는 사람은 원래 중국의 한나라 사람이에요. 중국에서는 뭐 별의별 전설도 많고 이야기도 많은데 그는 30갑자를 살게 되었대요. 그러니까 3, 6, 18, 180년 살게 됐는데 180년은 아주 1800년을 살게 됐죠. 그런데 저승사자가 아주 그 사람한테 대접을 많이 받아가지고 3000갑자까지 살도록 허락을 받았답니다. 자, 3000갑자면 얼마인가요? 60 곱하기 3000. 세상에나 18만 년. 18만 년을 살게 됐대요. 그래도 그렇게 살게 허락을 했는데도 그가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저승사자가 데리고 가려니까. 그런데 저승사자가 꾀를 쓴 거죠. 냇가에 가서 검은 숯을 냇가에서 물을 씻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지나가는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게 무슨 숯을 씻고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그 저승사자가 하는 말이 이 숯을 씻으면요 검은 숯이 하얀 숯이 된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뒤에서 동방사기가 듣고 있다가 아이고, 내가 삼천갑자 살았지만 검은 숯이 하얀 숯이 된다는 소리를 처음 듣네. 아이고, 이래가지고 또 삼천갑자를 살았다는 동방사기를 저승사자가 데리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동방사기 3000갑자 18만 년이나 사는 거 좋을까요? 나쁠까요? 글쎄요. 이제 세 번째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겠습니다. 21세기 고려장을 아십니까? 라는 내용인데요. 그 세 번째로 진짜 오리지널 이야기입니다. 요양병원이 21세기 고려장이랍니다. 옛날 고려시대 때, 이건 전설인데 실제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노인이 60살이 넘으면요, 그 당시 얼마나 가난했는가 하면 밥그릇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을 지게에다가 지고 산속 깊숙이 갖다 버렸답니다. 참 고려장이라는 게 생사람을 갖다가 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글쎄요, 일본 시대 때 일본인들이 묘지를 파가면서 너는 고려장도 하는데 묘지까지 무슨 필요 있어, 이거 파가도 괜찮겠지 하면서 그런 말을 지어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어쨌든 고려시대에 그렇게 가난하던 때에 어르신 노인들을 기운도 없으니까 이제 뭐 살 만큼 살았으니까
산속에서 돌아가십시오 하고 지게를 지고 갔다가 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게로 지고 산속에 갖다 놨다 하면 요즘에는 자동차에 어르신을 싣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갔다가 놓는답니다. 어찌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치매나 중병에 걸려가지고 노인병원, 요양원에 갖다 놓는 것은 자식으로서 도리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갖다 버리다시피 한답니다. 한 번 갖다 놓고 나타나지도 않은데요. 주소도 없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참 슬픈 세상이에요. 완전히 단절을 하고 더 이상 그냥 돌보질 않는다는데, 그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슬프지만 언젠가 자식이 와가지고 나를 데려가겠지 하는 기대감에 창문을 열고 아침에 나와서 산책도 하고 하지만 얼마나 노후가 슬프겠습니까? 뉴스에 가끔 나오는 소식 있죠. 요양원에서 노인을 학대한다, 뭐 노인을 뭐 두드려 팬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왠지 우리 같은 중장년들은 혹시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슬픔에, 안타까움에, 두려움에 그 뉴스를 접하곤 합니다. 자, 우리 모두 건강을 잘 챙겨서 요양원에 가지 않도록 한번 해봅시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간다고 하면 그것도 운명이고 숙명이라니 생각하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자, 어떤 요양병원의 의사가 쓴 글이 요즘에 회자되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와가지고 면회 와서 서 있는 가족 위치를 보면 촌수를 안답니다. 노인 옆에 침대에 바싹 붙어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이것저것 챙기는 것은 그 집 딸이고, 그 옆에 멀쩡하게 서 있는 남자는 사위랍니다. 이거 참 의사가 아주 예민하게 세밀하게 판단한 이야기죠. 또 문간쯤에 서서 먼 산 보고 있는 사내는 아들이랍니다. 딸과 아들이 비교되죠. 복도에서 휴대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는 여자는 며느리랍니다.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있는 부모들, 그리고 이따금씩 찾아와서 살뜰히 보살피며 준비해온 밥이며 반찬이며 죽이라도 떠먹이는 자식은 딸입니다. 대개 아들놈은 침대 모서리에 잠시 걸터앉아 딸이 사놓은 음료수 하나 까먹고 이내 사라진답니다. 아들과 딸이에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무슨 아들이 무슨 신주딴지라도 되듯이 아들 하면서 우리가 금지옥엽 키워놨잖아요. 그 벌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요양병원에서 노인들이. 요양병원, 요양원 오늘도 우리의 미래입니다. 수많은 그들이 창살 없는 감옥에서 의미 없는 삶을 연명하며 희망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들도 자신이 그렇게 될 줄은 전혀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믿고 싶겠지만, 우리는 나이가 들어 서서히 정신이 빠져나가면 어린애처럼 속이 없어지고 결국 원하건 원하지 않건, 마누라, 남편이 있건 없건, 돈이 있건 없건, 세상 감투를 썼건 못 썼건, 잘났건 못났건 모든 분들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애의 마지막을 보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고려시대에 60세 넘어 경력을 상실한 노인들을 밤만 축낸다고 모두들 자식들의 지게에 실려가지고 산속에서 고려장으로 떠났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요양원과 요양병원이 노인들의 고려장 터가 되고 있습니다. 살아서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니 그곳 요양원이 고려장 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곳은 자기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자식에게 떠밀려 가는 곳입니다. 자식들과의 대화가 단절되기 시작하면 갈 곳은 그곳밖에 없고, 산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그것은 천만의 희망의 사항일 뿐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두고 보세요. 그래도 어쩌랴,
내 정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이라도 돈 아끼지 말고 먹고 싶은 것 먹고 가고 싶은 곳 가보고 보고 싶은 것 보고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좋은 친구들과 즐겁게 재미있게 살다 가야지. 조금이라도 남은 인생 최선을 다해 헛되이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자, 여러분, 우리 인생 말년을 아름답고 멋지고 그렇게 종착역을 보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세력이 쇠락해지고 기력이 떨어지고 또 한계에 다다르면 요양병원이 21세기의 고리장터가 됩니다. 그러기 되기 전에 여러분 즐길 걸 즐기는 인생이 되시고요. 또 마지막 그날까지 건강을 잃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배호TV 특집 21세기 고려장을 아시나요? 조금은 슬픈 이야기인데 이게 미리 예방주사처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대처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건강합시다.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구독.